학습 동아리 연합회 소속 푸나무 다솜 회장 임미아입니다. 저희 푸나무 다솜은 원예 치료사와 원예 관리사들의 모임입니다. 원예 치료사는 식물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식물을 이용해 다양한 심리적 치료와 요즘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힐링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이들, 그 다음에 요양병원 치매 어르신들, 그 다음에 직장,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그런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을 어떠한 수업을 할 거냐면 이렇게 예쁜 공기정화 식물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이따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난 다음 청소하기 편하게 신문지를 내 앞에 한 장만 깔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따가 우리가 신문지만 간단하게 치우면 되니까 신문지를 한 장 깔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기 위해 받아가신 이 쇼핑백 안에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수 있게 재료가 정확히 다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르크 화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 이런 비닐봉지 안에 스칸디아 모스가 들어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두 개의 재료가 정확히 들어있으신 분은 먼저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스칸디아 모스를 조심스럽게 꺼내 신문지 위에 올려놔 주세요.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되신 분은 스칸디아 모스를 꺼낼 때 이렇게 노끈이 하나 들어있을 거예요. 자, 요 노끈은 뭐에 필요한 거냐면 우리가 화분을 심을 때 사실 너무 밋밋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예쁘게 하나 포인트를 주려고 해요. 그래서 노끈을 이렇게 위쪽에 하셔도 되고 나는 위쪽이 싫어 가운데다 할래 하면은 가운데다 하셔도 되고 이거는 어느 위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다 묶으셔도 되고 요거를 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옆에 이렇게 묶으셔도 이뻐요. 이렇게 내려온 끈을 해서.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가운데다 묶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말고 천천히 예쁘게 한번 묶어봐 주세요. 자, 저는 이렇게 리본 끈을 묶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리본 끈을 묶지 않으시고 그냥 나는 리본 끈이 너무 식상해 하시는 분은 그냥 여러 번 풀리지 않게 여러 번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내리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해서 빈티지식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옆에 포인트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집에 놓는 이 화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저는 진행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되신 분은 이번엔 화분을 옆에 내려놓으시고 옆에 있는 스칸디아 모스를 내 앞으로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이 스칸디아 모스는 살아있는 식물이랍니다. 얘는 지금 현재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러면 참 보들보들 할 거예요. 그죠? 자, 이 스칸디아 모스를 가만히 보시면 이 안에 죽은 솔잎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대로 꽂아도 상관이 없지만 집안에 놔뒀을 때 좀 지저분하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스칸디아 모스 하나하나에 있는 솔잎을 제거해 줄 거예요. 깨끗하게. 자, 천천히 깨끗이 한번 이렇게 제거해 주시겠어요? 이 밑에가 뿌리 부분이에요. 그리고 스칸디아 모스는 거의 자라는 게 눈에 띄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초창기에 나왔을 때 집에 액자식으로 해서 침대 위에 걸어놨거든요. 근데 눈에 띄게 이렇게 막 그거 걸어놓은 지가 한 4년 정도 됐는데 눈에 띄게 확 좋아졌다든지 뭐 자랐다든지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근데 액자다 보니까 사실 조금 방이 건조해서 약간 딱딱하다 싶으면 그거를 저희가 가습기를 틀어줘요, 일부러. 그래서 좀 얘가 습기를 먹을 수 있게, 그래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가습기를 틀어줘요. 자, 하다 보면 이런 잎사귀도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꼼꼼히 다 제거해주면 깨끗한 스칸디아 모스를 심을 수가 있답니다. 요즘에는 스칸디아 모스가 화분뿐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모양으로 출시가 되고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신다면 굳이 집안에 뭐 다른 나는 식물을 못 키워 뭐 이러셔서 뭐 스트레스 받아 이러신 분들은 이 스칸디아 모스를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저는 이렇게 정리가 끝났답니다. 자, 여러분들 천천히 해서 이렇게 깨끗한 스칸디아 모스를 만들어 줬나요? 이렇게 깨끗한 스칸디아 모스를 이제 이 화분에 심을 건데 이렇게 하나하나 심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쁘게 모아진 스칸디아 모스를 이 안에 넣어주세요. 넣었는데 솔직히 너무 위로 올라왔다 생각이 드시면 이 뿌리 부분을 조금 이렇게 잘라주세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화분 자체가 안정적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담고 우리가 애써 다듬은 이거는 솔직히 버리시지 마시고요. 우리 집에 보면 양파자루 있죠. 그 양파자루 같은 약간 이렇게 공기가 통하는 그런 주머니에 이거를 넣어서 신발장 안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얘가 신발장 안에 있는 습기하고
냄새를 얘가 제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버리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망사로 된 주머니가 하나 구하셔서 다이소에 가니까 망사 주머니가 500원인가 얼마 하더라고요. 그걸 사다가 얘를 넣어서 신발장 안에 넣어 주시든지 아니면 요거 자체도 싱크대 안에 넣어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리시지 말고 잘 갖고 계시다가 거기다 넣어 주세요. 자, 우리가 체험은 이것으로 끝인데 제가 지금부터는 이 스칸디아모스와 코르크 화분의 성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어요. 하긴 요즘엔 인터넷을 치면 뭐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더 자세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아는 조금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이 코르크가 여러분들 혹시 와인병 뚜껑 그거 아시죠? 그 코르크랑 똑같은 종류예요. 이 코르크는 코르크 참나무 껍질을 10년에 한 번씩 벗겨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 껍질이 코르크입니다. 근데 거기서 가운데 부분에를 하얀 부분을 따서 삶아가지고 코르크 그 와인병 뚜껑이 되는 거고 얘는 그거를 그렇게 한 거를 얘는 한번 불에 태워서 사용한 타나 코르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타나 코르크는 일종의 공기 비타민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이 타나 코르크는 세균도 억제하는 그러니까 냄새를 제거해주고 또 습기도 제거해줌으로 해서 왜 이렇게 벽 같은 데 곰팡이 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코르크로 벽을 이렇게 마감재로 쓰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습기 제거, 냄새 제거, 또 공기 정화에 아주 탁월한 제가 한번 교통사고를 났어요. 그래갖고 차를 렌탈을 했는데 엄청 차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도저히 그 차를 타고 수업을 다닐 수가 없는 거야. 몸에 뵐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 차에다 이 코르크 화분을 10개인가를 이 주위에 물을 뿌려서 놨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그 다음날 아침에 수업을 가려고 차 문을 열었는데 냄새가 많이 잡아졌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코르크 화분은 여러분들의 아주 좋은 효과를 냄새 제거 이런 효과를 내고 또 장마철에 왜 우리 옷장 안에다가 여러분 습기 제거제를 넣어놓죠. 그 무슨 뭐 하마 이런 거를. 근데 그거는 솔직히 수시로 물이 차면 갈아줘야 되는데 이 코르크 같은 경우에는 한번 넣어놓으면 얘가 습기를 먹고 냄새 자체도 먹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햇빛에만 말려주면 얘는 진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코르크 자체가 엄청 여러분들한테 좋은 효과를 낼 거고 또 이 스칸디아모스는 물을 절대로 주면 안 돼요. 얘는 물을 주면 죽어요. 물을 주는 순간 얘가 딱딱하게 변해서 죽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물도 안 줬는데 얘가 딱딱해졌어. 그거는 집안에 엄청 건조하다는 거예요, 집안이. 그럴 때는 이 아이를 들어서 화장실에 갔다가 한 2~3시간만 화장실에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화장실이 엄청 습하잖아요. 화장실에 있는 습기를 먹고 다시 이렇게 보들보들하게 살아나요. 근데 난 빨리 얘를 보들보들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스프레이로 물을 뿌렸다. 그러면 얘는 죽어요. 그러니까 절대 물은 안 돼요. 그리고 얘가 약간 좀 딱딱하다, 이렇게 보들보들하지 않고 좀 딱딱하다 할 때는 화장실에 갖다 놔주세요. 그리고 얘가 미세먼지를 먹고 자란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선생님, 그러면 그 위에 미세먼지가 쌓인 건 어떻게 닦아줘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갖다 놔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세먼지가 쌓일 새가 없어요. 얘가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미세먼지는 쌓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왜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아이들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쓰지만 우리가 그 전에도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갔다 들어오고 하면 옷에 들어오는 그 미세먼지 그것도 무시 못하거든요. 이 작품을 만들어서 결혼을 하셔서 아이가 있는 집은 아이방에다 놔주세요. 그러면 아이방에 냄새도 잡아주지, 습도도 잡아주지, 미세먼지도 잡아줘서 아이한테 아주 건강한 식물이 될 거고,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사무실에 계시는데 사실 사무실이 좁은 공간 안에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움직임이 많잖아요. 그런 사무실의 미세먼지나 또 습도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거를 코르크화분을 책상 위에 하나만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깨끗한 공기에서 근무를 하실 수가 있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공기정화 식물은 참 많아요. 여러 가지가 많지만 직장을 다니거나 아이를 보고 집안일에 시달리다 보면 사실 식물에다 물 주는 시간을 깜빡할 때가 많아요. 어느 날 보면 정말 비싸게 힘들게 사서 심은 식물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저 역시도 사실 수업을 해서 식물을 가져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집안에 식물이 좀 많아요. 근데 얘들을 수업을 다닌다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집에 오면 또 살림을 한다고 하다 보면 식물에 물 주는 타이밍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안타깝게 내가 식물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도 식물을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의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공기정화 식물도 많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살아있는 스칸디아모스를 데려다가 책상 위에다 하나 놓는다는 거, 아니면 거실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아실 거예요. 이 지금 스칸디아모스가 대세거든요. 코르크화분하고. 그러면 몇 가지를 더 사다가 집안에다 거실이나 이런 곳에 놔두면 공기청정기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 저희 집에도 하나 해놨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집, 그러니까 안방에 침대 머리맡에 크게 액자로 하나 해서 걸어놨는데 사실 그 침대 머리맡에 먼지 끼는 게 확실히 덜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에 옮겨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나를 위해 늘 바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사는 나를 위해 한번 선물해 보세요. 어떠셨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이 만든 이 작품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건강한 식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